이슈부터 보죠. 네,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기사로 보고 그래서 저도 일부러 또 들어가서 찾아봤죠. 주가. 그랬더니 급등을 했더라고요. 저는 현대차가 로봇으로 움직일 때 LG전자가 왜 안 가나 의문이었었거든요. 그 말도 맞아요. 네. 사실은 로봇 쪽에다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분 투자하고 이렇게 네. 했던 데가 LG가 먼저거든요.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베어 로보틱스. 거기는 아예 인수도 네. 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LG가 이제 AI에 사실 왜 이걸 좀 약간 언론에 많이 노출을 안 시키는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엑사원? 네, 그렇죠. 엑사원이 지금 정부 소버린 AI 그거는 엑사원이 1등이에요. 엑사원 패스라고 이제 암 진단에서 전 세계 1위를 얼마 전에 또 그 평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엑사원의 AI 기술을 의료 쪽에 접목을 해서 엑사원 패스라고 따로 있는데 그게 뭐 AI 진단하는 거예요? 네, 암 진단을 하는 건데 전 세계 1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네. 야, 그러면 그거는 지금 왜 그런 거 진단하는 의료 AI 기업들 많잖아요. 엄청 상장사들. 많죠. 네. 거기보다 훨씬 나은 거네. 원래 AI라는 단어가 시장에서 처음에 나오고 AI 관련주들 찾느라고 분주했을 때 가장 처음 오르고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의료 AI였었거든요. 진단 쪽 관련돼서. 진단 쪽에. 네. 그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은행, 병원에서 얘기할 때 이제 방사선과 뭐 이런 거 얘기할 그렇죠. 때 MRI 찍고 그런 거 네. 분석해 주는 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지금 뭐 어떤 유전자 분석하는데 2주 걸리는 거를 뭐 1시간인가? 뭐 몇 분 만에 끝낸다라고 하니까. 근데 LG전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적 얘기도 같이 나왔는데 LG전자 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HS, MS 두 가지가 있는데 HS는 이제 홈 솔루션입니다. 가전인데 이게 이제 미국 관세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미국 쪽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제 좀 약간 성장을 1분기 때 견인을 할 거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요즘에 미국 돈 있는 사람들이 LG 냉장고 그다음에 에어컨 되게 좋아한대요. 네, 시그니처. LG 냉장고랑 와인 이거 컬러 와인 냉장고 2개 사면 한 4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냉장고 2개에. 네. 그리고 이제 HS 부분은 이제 흑자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이제 MS는 이제 적자였는데 MS는 이제 미디어 엔터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TV 모니터 만드는 건데 그 부분이 올해 이제 그 흑자로 1분기서부터 턴을 할 거라는 예상. 그다음에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은 뭐 워낙에 좋기 때문에 원래 뭐 세계적인 네. 실적 로봇 합쳐서 제가 봤을 때 현대차만큼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합니다라면 왜냐하면 현대차도 네. 로봇 기업으로 변신하면서 주가가 더블 이상 된 거잖아요. 네. 그럼 LG전자도 말씀하신 대로라면 포텐셜이 굉장히 이미 많이 있는 회사인데 네. 별로 안 알려져서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아서 네. 주가가 사실은 계속 10만 원대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인데. CES에서 이제 뭐 클로드라고 로봇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선을 보였다라고 해야 될 텐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지금 현재 BMW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피규어 AI 네. 로봇이 그릇 정리하는 거 혹시 한번 보셨어요, 영상? 네, 봤어요. 거기서 이제 손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식기세척기에서 그릇을 꺼내서 위에 이제 싱크대에서 이제 넣어서 혼자 정리를 하는데 식기세척기는 보통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발로 닿더라고요, 사람처럼. 그러네.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배웠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한데 발로 닿다가 집사람한테 걸리면 혼나요. 네.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한테 좀 약간 아쉬운 점은 진짜 좀 중국이나 어떤 뭐 미국 로봇들처럼 이제 걸어 다니는 거를 한번 좀 선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LG도 CES에서 발표한 거는 선보였던 거는 이제 밑에는 바퀴죠. 바퀴고 웬만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뭐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중에 다 바퀴입니다. 실제 다리로 걸어 다니는 거 아직 한 번도 선을 보인 적이 없어요. 기술력의 한계 아닙니까 아직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LG전자는요 어제 사실 급등한 거를 보면서 한번 좀 관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CS 2026에서 아틀라스처럼 화려하지는 않은데요. 확실하게 그 아틀라스는 산업용이잖아요. 공장용이잖아요. 근데 LG전자는 확실하게 처음부터 컨셉이 가정용 로봇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그 전장 쪽에도 굉장히 사실 우리가 많이 몰라서 그렇지 B2B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LG전자는
IR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시장에서 별로 안 지금 알아주는 것 휴머노이드 같아요. 로봇을 두 개로 가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 아틀라스와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큰 차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이라는 것은 이제 코딩을 통해서 네가 어느 좌표로 가서 어느 정도 높이의 물건을 어느 정도 좌표로 집어라, 이걸 컴퓨터로 코딩을 해놓은, 지금 그걸 따라가는 그렇죠. 수준이냐, 지금은 아니면 그런 거죠. 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틀라스처럼, 아틀라스는 자기가 생각을 해서 그렇죠.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어느 쪽으로 이제 따라가느냐가 가장 큰 어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가정용 로봇은 조금 옵티머스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정해준 동선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는, 자기가 생각, 물론 뭐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네. 예, 이게 여기서 오늘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약간 LG전자는 현대차처럼 한번 이 구조적인 전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뉴욕 증시가 330억 불 매도사 될 것이다. 이 경고의 이유는 뭐예요? CTA라는 게 있는데요. 그 CTA는 이제 커머더티 트레이딩 에이전시라고 해서 AI 알고리즘이 이제 자기가 혼자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예. 특징은 올라가면 계속 사고 떨어지면 계속 계속 팝니다. 그러니까 특정 라인이 있는데 지금 S&P 기준으로 지금 한 6,900 정도거든요. 근데 네네네네. 6,707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6,707포인트? 네, 그게 깨진다라고 하면은 기사 타이틀은 330억 불이라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800억 불까지 단기간에 급격하게 매도가 나올 수 있고, 그거를 부정하는 쪽은 없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긍정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알고리즘 특성상 추세 추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사실 한 2,000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200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어떤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그 기계적 그 알고리즘 매매가 워낙에 비중이 좀 많아서, 지금 우리나라 뭐 그런 내용도 봤어요. 텔레그램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인 자금의 80%가 다 그 알고리즘 매매다라는 얘기도 좀 들었고요. 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AI 쪽으로 좀 넘어가면서 이 변동성이 커진 거는 옛날에 비해서 확실한 것 같습니다. AI 버블 우려 또 온다면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 네. 이게 성경환대 이제 교수님 컬럼인데요. 앞서서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19세기 이제 미국 철도 버블, 그 다음에 2000년도 전에 닷컴 버블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AI 버블이 지금 있다라는 건 아니고 언젠간 올 텐데, 오겠죠. 네. 이제 온다라는, 이제 앞서 이제 철도나 미국의 이제 1873년도 대공황을 불러일으켰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철도의 과잉 투자, 중복 투자니까, 이제 닷컴 버블과 철도 버블의 차이는 과잉 투자, 중복 투자, 그 다음에 자본 지출을 한 후에 그거를 다시 걷어들일 때까지 시간. 예, 그렇죠.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댓글을 제가 한번 좀 읽어봤는데, 뭐 상당히 좀 부정적인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뭐 지금 시기에 이제 나올 만한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면, 지금 사실 이것과도 좀 약간 오늘 이슈랑도 연관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자본 투자가 사실 언제 이제 걷어들여서 이게 수익으로 가져갈지는 좀 미지수기 때문에 좀 준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간단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빅테크들 돈 번다는 얘기도 좀 사실 하고 있어서요. 저거는 예. 자, 이혁원 위원장, 뭐 이건 좀 짧게 가야 되겠네요. 150개사까지 상장 폐지 가능하다. 오늘 발표합니다. 오늘 네네. 발표하는데 이제 어떤 기업들 퇴출을 시키겠다는 걸 오늘 발표를 하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150개 상장사 상장 폐지를 해야 된다. 싹 다 상장 폐지해야 된다. 이게 좀비 같은 기업들. 이 얘기는 뭐 우리 위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거였어요. 네. 자, 오늘 이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죠. 네. 빅테크 4인방 올해 이제 자본 투자 1,000조 원 넘긴다. 이거 뭐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몇 개의 기업이 일단은 뭐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골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내 돈 갖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빌려서 투자를 한다.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알파벳, 오라클 등 거대 자본 투자 위해서 이제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시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게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돈을 빌려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언제 다시 걷어들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자도 계속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 AI가 인프라 투자에 2천억 달러, 막 290조 투자를 한다. 자본주가 발표를 했고요. 일단 시장 예상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는 실적 발표 때 단 한 가지 단어로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집니다. 시장 기대치 대비. 네. 만약에 뭐 적자를 내더라도 기대치 대비보다 좀 적게 나오면은 주가가 좀 안 떨어지고 네. 큰 수익을 냈어도 기대치 대비보다 좀 떨어지면은 이제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러한 부분이 지금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더 많은 돈을 올해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뭐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1,420억 달러 정도 얘기가 나오고 매출이 작년 매출이 1,420억 달러였었는데 올해는 24% 성장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15% 급락한 이유가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고요. 뭐 일단 빅테크 4개사 합쳐서 7천억 달러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000조 원이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60% 정도 이상 증가를 한 부분이라 합니다. 정말 대단한데 이 마지막 줄에 모든 어떤 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포르, 이스라엘 각자 봤을 때 그 나라의 GDP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엄청난 금액이죠. 알파벳, 구글이죠. 메타, MS 봤을 때 이게 뭐 사실 뭐 엄청난 뭐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 우려감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버는 것보다 뭐 돈을 빌려서까지 투자를 더 한다고 그러니 언제까지 저렇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생길 뿐더러 저렇게 투자했는데 돈 못 벌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서 이제 뭐 철도 버블과 비슷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치킨 게임이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도 버블 때도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다 파산을 하고 나서 JP 모건이나 뭐 제이길도 이런 쪽에서 파산한 기업들을 싹 다 사죠. 싹 다 인수를 해갖고 헐값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시장 이거 장악했죠.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지금 빅4라고 하잖아요. 지금 알파벳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인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왜냐하면 지금 당장 상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오픈 AI가 올해 하반기에 지금 상장 준비 중인데 약 네. 5천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5천억 달러면 지금 하이닉스보다도 조금 더 비싼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5천억 달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하반기 AI 분위기 최고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거보다 못 미친다고 그러면 네. 힘 빠질 거고 네. 예. 더 받는다고 그러면 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요거하고 메모리하고 조금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보죠. 여기에서 이제 그 알파벳이 이제 200억 달러 그 규모 무보증 선순위 채권 발행한 거 이게 좀 약간 키포인트긴 한데요. 무보증 선순위 채권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난 니네한테 돈을 빌릴 건데 담보는 없어. 대신 니네 돈을 제일 처음에 갚을게.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채권을 발행했고 요 밑에 100년 만기 초장기 채권 도입을 알파벳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100년짜리 채권을 발행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게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00년 만기 초장기 채권이라는 건 우리가 투자를 언제까지 해서 이 시장을 장악을 할지는 우리도 모르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맞습니다. 네. 계속 AI는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오라클, 메타도 굉장히 좀 많은 양의 좀 채권을 좀 발행을 뭐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 다음 장 갈까요? 네. 이제 이 규모를 이제 어떤 표로 준비를 한 건데요. 4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투자 추이인데 작년이고 올해 이제 예상인데 600빌리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 1,00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뭐 엄청납니다, 진짜로. 이 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반도체 뭐 엔비디아, 뭐 GPU 이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드 쪽, 반도체 쪽으로 상당 부분이 오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니네가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말고 일단은 많이만 사라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무리 해볼까요? 네. 그래서요. 뭐 위원님 밤사이에 다른 주식들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는데 물론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HBM4 공급망 우리는 뭐 준비가 다 있고 이미 양산 체제 다 돌입이 돼 있다라는 걸로 10% 이상 올랐잖아요. 네. 근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이 3자 구도에서 마이크론이 HBM4 공급망 배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하이닉스, 삼성전자한테 나쁜 건 아니죠. 엄밀히 그쵸? 얘기를 하면. 근데 밤사이에 혼자 10% 올린 이유는 뭐 나름대로 또 남은 나눠 먹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반도체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초가 굉장히 좋은 걸로 저는 확인하고 들어갔거든요. 오늘 시장도 한번 반도체 쪽 좋은 시장 네.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프리마켓에서도 소부장도 괜찮고 물론 뭐 마이크론 오른 거 생각을 하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오늘 아까 뭐 프리마켓이긴 합니다. 오르는 폭은 뭐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긴 하던데 어쨌든 보시죠. 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가네요. 오늘 저 관심주 가보도록 할까요? KT 알파? KT의 계열사는 맞을 테고 네. 되게 낯선 회사인데 네.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볼까요? 하는 일이 3개가 있습니다. 이제 홈쇼핑,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해서 KT 알파 쇼핑, 홈쇼핑 국내 최초 사업자로 이게 이제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국내 최초 홈쇼핑이에요? KT 알파가?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기프티쇼라고 어떤 거냐면 B2B인데 우리가 보통 카카오톡에서 주고받는 건 이제 뭐 B2C가 아니면 C2C 이런 게 될 텐데. 그렇죠. 만약 은행 같은 데서 이제 문자가 옵니다. 이번에 신규로 무슨 통장이 나왔는데 이 통장 개설하시면 뭐 그 스타벅스 커피 한 장 드릴게요 뭐 이런 거. 이거를 하는 게 이제 이 아. KT 알파가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얘네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그 기프티 콘과 관련된 회사만 거의 한 30군데 정도 되는데 어떤 구조냐면 스타벅스에서 싸게 대량으로 구매를 하니까 사와서 이제 뭐 신한은행에서 만약에 이거 쏜다 그럼 걔네들한테 그 신한은행 좀 비싸게 좀 팔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모바일 기프트쇼고 이게 상당히 좀 알짜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KT 고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그럼요. 회사가. 뭐 네. SKT 뭐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기프티콘을 쏠 때 KT 알파를 통해서 그 정도로 거좀 다 하면 시장 장악력이 네. 다른 대기업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콘텐츠 유통 같은 거는 영화나 이거 되게 매력적인데요. 네,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 이제 판권을 갖고 있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442억 나왔는데 시총이 지금 2,400억대예요. 와, 야, 이거 너무 반영이 안 된다. 네. 지금 시대에 좀 약간 뭐 또 하이테크적인 느낌이 안 나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 뭐 나름대로 뭐 알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차트 한번 볼까요? 되게 알짜 기업인데. 주봉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뭐 위쪽에서 좀 많이 밀려 있다는 이제 특별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위쪽에서 좀 많이 밀려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뭐 저점 좀 지켜주고 있고 뭐 여기 한 6,000원대 초반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라마틱한 성장을 회사가 아니지만 되게 알짜 회사인데. 작년에는 엄청 많이 100%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네. 뭐가 있었나? 뭐 하여간 이게 되게 좋아하는 분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회사네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사실은 리스크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리스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잘한 금액들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기프티쇼가 그게 네. 네. 어쨌든 되게 알짜배기 회사를 또 하나 좀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